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 달 됐죠. 번역한 책인데요.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원래 제목은 차이나스 길디드 에이지로 됐던 미국에 계시는 유엔 앙이라는 여성 학자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뭐 중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말들이 많죠. 중국 곧 망한다. 뭐 이 얘기는 사실 한 30년이 넘은 얘기인데요. 또 마침 요즘에는 중국의 경제적 사정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또 중국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이 책은 이제 개혁 개방 이후 1978년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이 성장한 거를 쭉 한번 개괄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여러 전문가들이 중국 패망한다, 곧 망할 거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부패가 너무너무 심하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국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부패 관련된 것들 많이 나오죠. 뭐 어마어마한 자산을 현금을 뭐 트럭 한 대분을 뭐 숨겨놨다든지 수많은 금을 숨겨놨다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반대에 정극단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아니다. 중국이 곧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1위 패권 국가가 될 거다. 패망론과 패권론이 같이 공존하는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망론이 있고 패권론이 있는데 우리 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 사실은 현실은 그 어느 사이에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수많은 인터뷰나 글들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기 전에요. 이 한 사회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사실 이 책도 그거에 관련된 얘기였죠. 중국 사회는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이런 건데, 이게 경제학, 또 사회학, 정치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우리 모든, 뭐 나라의 또는 뭐 정부의 또 개인의 어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목표라고 한다면은 뭐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거죠. 그럼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개인으로 봐서도 그렇고 나라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경제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어떤 이제 답을 내놨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 고민을 한 사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솔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한 사회의 경제의 이 발전을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또는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요거를 설명을 합니다. 뭐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그거를 잘 보면은 그렇게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보통 우리 한 경제가 생산해낸 거, 1년 동안에 생산한 거, 뭐 GDP라고 그러죠. 그걸 보통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Y는 뭐 A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인데요. 알파 K, 그러니까 자본량, 얼마나 자본을 많이 투여했느냐. 거기다 뭐 알파를 곱한 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의 L은 레이버의 약자겠죠. 그러니까 노동은 또 얼마나, 일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 요거의 그 A 더하기 알파 K, 1 마이너스 알파 L,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뭐 알파, 요 값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한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당연히 자본이 투자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라는 것은 뭐 기계, 설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사람이 또 일을 해야 되겠죠. 아직은 완벽한 모든 것이 자동화된 게 아니니까요. 결국에 사람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노동을 투입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것만 갖고서 되느냐? 아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걸 A라고 나타냈습니다. 근데 A는 직접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값이에요. 자본량이라든지 노동량이라든지 몇 시간 일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본을 얼마나 투여를 했는지 이것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A라는 거는 이게 뭔가 노동하고 자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그 A라고 나타냈습니다. 이걸 솔로는 아주 말이 멋있죠. Total Factor Productivity,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A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Y도 알고 K도 알고 L도 알고 하니까 그냥 Y에서 알파 K 그것도 빼주고 1 마이너스 알파 L 이것도 빼줘서 남는 걸 요거를 그 총 TFP라고 합니다. TFP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 뭐 이게 이제 어떤 생산성 개념인데요. 뭐 기술을 혁신을 했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다, 뭐 이거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예전에 조직은 굉장히 방만한 조직이었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었다. 근데 굉장히, 이거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죠. 뭐 이게 조직 점수를 뭐 이건 10점을 주고 이건 50점을 주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정치 체제, 그 사회의 정치 체제가 발전에 유리한 정치 체제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뭐 교육의 정도 뭐 전체적으로 대학 졸업 이상이냐 아니면 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냐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A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폴 크루그만 같은 분은 아시아의 성장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아까 Y는 A 더하기 알파 K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L 이렇게 됐는데요. 이 K하고 L을 갈아 넣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K도 높이고 그 다음에 L은 또 일 많이 하잖아요, 아시아 사람들. 그래서 이걸 갈아 넣어서 K와 L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낸 성장이다. 그럼 이런 성장 모델의 한계점 뭘까요? 더 이상 갈아 넣을 것이 없을 때 성장의 한계에 다다르겠죠. 폴 크루그만이 이 얘기를 한 게 1994년이었는데 97년에 동아시아 이 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때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의견 외에 또 이 A를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폴 크루그만은 아시아는 A가 성장하지 못했다,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셈 오글루라는 굉장히 이 발전 경제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하고 이제 로빈슨이라는 분이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여기서 했던 거는 결국에 A를 설명하는 건데 A라는 건 뭐냐? 이 하나의 일종의 제도 전체 사회 전체적인 뭐 제도 거기에는 뭐 정치 제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 기업 제도도 있을 거고요. 기업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전체적인 전체가 민주주의면은 성장을 했고 그 반대인 독재면은 실패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패. 이제 드디어 오늘 책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부패는 성장을 저해한다. 성장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위엔위엔왕의 이 책, 그 중국의 차이나스 길디드 에이지 부패에 관한 이 책은 이 부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아니면 뭐 굉장히 다릅니다. 부패라고 해서 곧 발전이 저해되고 퇴보하는 것은 아니다. 부패와 성장은 공존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국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파고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부패를 대해서 부패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부패라는 것은 대체적인 그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뭐 관료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 예를 들어 높은 분이에요. 뭐 시청에서 높은 데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인허가를 내줄 때 그 돈을 받고 해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거 이거를 부패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불법적인 부패만 주목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부패에 과연 합법적인 게 과연 있을까?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책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로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로비 단체, 우리나라는 아직 로비 단체는 등록이 돼 있지 않죠.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발전했다고 여겨지는 미국에 보면은 로비 단체의 역할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로비라는 건 뭐냐? 어떤 인허가에 관련된 거 또는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때 법적 이런 것에 관련된 것들을 로비 단체가
가서 해주죠. 예, 그런 게 우리나라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즉 일종의 부패를 합법화한 거죠. 부패를 체제 내로 끌어들인 거, 이런 게 로비 단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관료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 요거를 부패로 본다면은 불법적인 것만 부패로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책의 저자는 아니다, 부패 개념을 더 넓혀서 합법적인,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요, 인허가료에 관련된 것도 크게 인식하고 그걸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패라는 것을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보자, 이렇게 했으면은 부패를 측정하는 방법, 요게 있어야 되겠죠. 뭐 현재까지, 즉 위엔위안 앙이란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부패를 측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CPI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소비자 지수가 아니고요. Corruption Perception Index라고 합니다. 이거 부패 인식 지수인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 사실 뭐 부패가 뭐 1입니다. 당신 나라는 10입니다.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제일 수입 많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서베이, 전문가들 인식조사, 여론조사 또는 이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패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CPI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식은 어떻게 측정을 했었냐면요. 귀하가 살고 있는 나라가 예를 들자면요. 부패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부패가 많다면은 10, 가장 많은 건 10, 가장 적은 건 0,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보세요 해서 이런 식으로 설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위엔위안 앙은 아까 봤듯이 부패를 그냥 불법적인 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좀 더 넓은 영역에서 보니까 기존의 방식은 너무 전체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엔위안 앙이 제시하는 방법은 Unbundled Corruption Index에서 UCI라고 합니다. 이게 번들은 묶은 거잖아요. Unbundled 한 거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한 거죠. 그래서 위엔위안 앙은 이걸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UCI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굳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회사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 B 회사 중에서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할 거냐, 어떤 회사가 더 좋냐 했을 때 우리 제일 먼저 쉽게 보는 게 회사 재무제표, 뭐 그 중에서 대차 대조표, 이런 것들 보겠죠. 그러면 CPI, 즉 단일한 하나의 수치만 갖고 본 거는 그 회사를 평가할 때 대차 대조표 크기만, 자산의 크기, 이것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는 100억이고 B라는 회사는 뭐 200억이다. 그러면 B 회사가 더 자산이 크니까 더 좋은 회사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즉 사이즈만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 위엔위안 앙의 UCI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회사의 사이즈, 즉 시가총액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이 회사가 뭘 잘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앞으로 성장이 좋을까 나쁠까, 뭐 이런 거 다 전체적으로 봐서 회사를 택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보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즉 사이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성도 같이 본다. 사이즈하고 컴포지션,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이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